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1950년대 무역제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1950년대 무역 동향과 이 시기에 어떤 수출 지원 정책이 시행되었는지 하는 점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1950년대 무역액 추이를 정리한 것입니다. 1950년대 무역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원조이나 이 그래프에서는 원조를 제외한 수출과 수입을 더한 무역액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원조는 중요한 만큼 다음 강의에서 따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1950년대 무역을 설명할 때 1960년대 이후의 무역과 비교하여 1950년대 무역의 정체를 강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제 1960년대 이후의 무역은 매년 매우 빠르게 지속적으로 성장했다는 것이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와 비교해 보았을 때 1950년대의 무역은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추이를 보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1950년의 무역액은 3,200만 달러였고 1950년대 최고의 무역액을 달성한 1953년은 1억 9,300만 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무역액은 줄어들어 1958년에 8,400만 달러였고 그 이후 다시 증가하여 1960년에는 1억 3천만 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방 이후 정부 수립 직후까지의 무역과 비교해 보면 1950년대의 무역이 성장과 감소를 반복하는 부정적인 이미지로만 묘사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강의에서 설명했듯이 1946년의 무역액은 100만 달러에 불과했고 1948년의 무역액은 3,700만 달러였습니다. 더욱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지만 1950년 6월에 발발하여 3년여 동안 지속된 한국 전쟁의 파괴적인 영향을 고려할 때 1950년대 무역은 정비된 무역 제도 위에서 새로운 무역의 토대를 마련하는 시기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그래프는 1950년대 무역을 수출과 수입으로 나누어 그 추이를 정리한 것입니다. 먼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1950년대 내내 수입은 수출을 크게 능가하여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다는 점입니다. 1950년은 예외적으로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였는데 1950년 수출액의 45%를 차지한 쌀 수출이 한국 전쟁 이전에 이루어진 반면 다른 물자의 수입은 한국 전쟁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1953년은 수출액과 수입액이 가장 많은 해였는데 무역 적자액도 1억 1,400만 달러로 가장 큰 해였습니다. 무역 흑자를 기록한 1950년을 제외하고 1951년부터 1960년까지의 연평균 무역 적자액은 5,800만 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무역 수지 적자가 지속된 것은 한국 전쟁으로 파괴된 산업시설 재건에 필요한 자재의 수입과 식량 등을 포함한 생활 필수품의 생산 부족을 해외 수입을 통해 해결하려고 했던 것에 기인합니다. 이 그래프는 1950년대 수입에서 커다란 비중을 차지한 식량, 화학제품, 원료별 제품, 기계류 등의 수입 비중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 4개 부문이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52년 88%, 1958년 66%로 시기마다 상당한 편차가 있었지만 평균적으로 78%를 차지하였습니다. 1950년대에 걸쳐 수입 비중이 가장 높은 상품 부문은 원료별 제품이었습니다. 이 상품군이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4%였는데 특히 전쟁 초기인 1950년에서 1951년과 전쟁 직후인 1954년에서 1956년의 수입 비중은 40%를 훨씬 웃돌았습니다.
원료별 제품에 포함되는 상품은 인견사, 소모사, 면사 등과 같은 방직업 원료와 지류, 비료, 철강 제품 등과 같은 중간 투입물이 대부분을 차지하여 한국 전쟁으로 파괴된 시설 복구와 생활 필수품을 생산하는 공장들의 가동에 필요한 원료 수입이 중요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지향한 경제정책 목표였던 경제 부흥은 해방 이후 한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도 생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과소 생산 경제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한국 전쟁의 파괴적 영향은 경제 재건의 필요성을 강화시켰고 그래프로 제시되어 있듯이 이것은 화학 제품과 기계류 등의 수입 비중이 높았던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료별 제품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식량이었습니다. 이것은 한국 전쟁 중인 1952년에서 1953년과 1957년에 특히 많았는데 흉작 등의 영향으로 식량 생산이 급격히 줄어든 것에 긴급히 대처하기 위한 수입이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50년대의 수입에서는 경제 부흥과 한국 전쟁으로 파괴된 시설의 복구를 위한 원료별 제품, 화학 제품, 기계류 등의 수입과 식량 부족에 긴급히 대처하기 위한 수입 등이 매우 중요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950년대 무역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수출이 매우 낮은 수준에서 정체되었다는 점입니다. 최고 수준을 기록한 1953년의 수출액은 4천만 달러에 불과하였고 한국전쟁 이후의 수출은 더욱 감소하여 1958년에는 1,600만 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1950년에서 1960년간의 연평균 수출액은 2,400만 달러였는데 이것은 1961년에서 1970년간의 연평균 수출액 3억 3,100만 달러의 7%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1960년대 이후 한국의 경제 성장을 이끈 원동력이라고 평가되고 있는 수출은 한국 경제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데 매우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많은 연구자들은 1950년대와 1960년대의 경제 성과 차이를 두 시기의 수출 실적의 차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1960년대 이후의 고도 경제 성장은 급속한 수출 성장에 기인하고 반면에 1950년대의 저성장은 수출 정체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1950년대와 1960년대의 수출 실적 차이를 환율 정책의 차이에서 설명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올바른 환율 정책, 즉 환율을 현실화한 1960년대에는 수출이 빠르게 성장했고 잘못된 환율 정책, 즉 저환율 정책을 채택한 1950년대에는 수출이 정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강좌에서는 1950년대와 1960년대 이후의 수출 성과 차이를 환율 정책의 차이로 설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기본적으로 수출은 환율의 영향을 받지만 이것을 보완하는 것이 수출 지원 정책입니다. 1950년대와 1960년대의 수출 인센티브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1950년대와 1960년대 사이에 거의 차이가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수출 인센티브란 환율과 수출 지원 정책이 수출에 주는 이익을 합계하여 계산한 것입니다. 이것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1950년대의 환율 정책과 수출 지원 정책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환율 정책은 중요한 주제인 만큼 다음 강의에서 살펴보기로 하고 이번 시간에는 수출 지원 정책을 먼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950년대 수출 지원 정책은 재정금융 지원 정책, 수출입 링크제 등과 같이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표는 그 중에서 먼저 재정금융 지원 정책을 정리한 것입니다. 표에 정리되어 있듯이
1950년대 재정금융지원정책은 무역금융과 수출장려 보상금 교부제도 두 가지였습니다. 통상 재정지원정책은 내국세 감면, 관세 감면과 같은 조세를 통한 지원정책이 핵심으로 이루고 있으나 재정 적자에 직면했던 1950년대 한국 경제에서는 그러한 조세 지원 정책은 사용하지 않았고 수출 결손을 직접 보조해주는 수출 장려 보상금 교부 제도만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것마저 예산을 제대로 책정할 수 없어 처음 제도가 도입된 1955년과 1960년 두 차례만 시행하였습니다. 무역금융은 수출물자의 수집을 위해 대출하는 수출금융과 수입신용장을 담보로 수출금융의 변제에 사용하는 수입금융 두 가지가 운영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반 대출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하여 대출해 줌으로써 수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이었습니다. 통상 재정금융 지원 정책에서 중요한 것은 조세를 통한 재정 지원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60년대의 경우 내국세 감면, 관세 감면 등과 같은 조세를 통한 지원액은 수출 1불당 평균 41원이었는데 장단기 수출 금융을 통한 금융 지원액은 수출 1불당 6원에 불과하여 재정 지원이 금융 지원보다 6.5배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1950년대에는 금융 지원 정책이 재정 지원 정책보다 훨씬 더 중요하였습니다. 1950년에서 1960년까지 금융을 통한 지원액은 1억 4,900만 원이었는데 재정을 통한 지원액은 1,100만 원에 불과하였습니다. 1950년대 가장 중요한 수출 지원 정책은 수출입 링크제였습니다. 1950년대 한국 경제는 재정 적자, 인플레이션 등과 같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따라서 재정 금융을 통해 수출 활동을 직접 지원하기보다는 간접 지원 방식을 채택하였던 것입니다. 1950년대 전반기에 가장 대표적인 수출 링크제는 특혜 외환 제도였습니다. 1951년 5월에 처음 도입되어 1955년 8월에 폐지된 이 제도는 수출을 통해 획득한 외환의 일정 비율을 특혜 외환으로 지정하고 그 외환으로 수입할 수 있는 상품을 별도로 지정하여 수출을 촉진하는 정책이었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이 특혜 외환으로 수입할 수 있는 품목은 국내 수요는 있으나 국내 생산이 없거나 부족하여 국내 시장에서 높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는 품목으로 구성되어 수출업자에게 이득을 주었던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1955년 이후에 무역제도는 수속이 단순화되는 등이 자유화되어 갔습니다. 이런 추세에 맞춰 수출입 링크제도 단순화되었습니다. 앞에서 소개한 특혜 외환 제도는 모든 수출품에 대해 특혜 외환으로 전환되는 비율, 즉 수출 상여율을 결정해야 했고 아울러 이 외환으로 수입할 수 있는 품목도 정해야 했습니다. 특혜 외환 제도는 기본적으로 1년 단위로 제정되었지만 경제 여건이 변화할 때마다 수시로 개정되었던 것도 수출 상여율의 변경이나 대상 수입 품목의 변경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복잡함을 완화하기 위해 1955년 8월에 특혜 외환 제도를 대체하여 수출불 우대책이 채택되었던 것입니다. 무역 제도를 설명한 지난 시간에 1955년 이후의 수입 계획에서 수입 허가 품목은 정상 수입 품목과 특수 수입 품목으로 구분하여 책정하였다고 소개하였습니다. 사실 이와 때를 같이 하여 수출불 우대책이 도입되었는데 정상 수입 품목은 모든 외환으로 수입할 수 있는 품목으로 구성되었지만 특수 수입 품목은 수출을 통해 획득한 외환, 즉 수출불로만 수입할 수 있는 품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앞에서 소개한 특혜 외환 제도와 마찬가지로 특수 수입 품목에는
국내 시장에서 높은 가격에 판매할 수 있는 상품으로 구성되어 수출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1950년대 수출 지원 정책은 수출 가격 보조나 소득 보전과 같은 금전적 지원 정책보다 수출과 수입을 연결하여 수출을 장려하는 수출입 링크제 중심으로 운영되었는데 이것은 재정 적자와 인플레이션 상황과 같은 당시 경제 여건에 저역되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다음 시간은 1950년대에 수출이 왜 정체되었는가 하는 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